중국이 이제 앞으로 미국과 상대하기 위해서 네. 세우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미국을 고립화시키는, 그러니까 그 유럽과 손을 잡고 네. 뭐 한국과 손을 네, 잡고 네, 기술 이전이라든가 뭐 이러저런 동맹을 이쪽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서 미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펼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맞춰서 트럼프는 유럽도 지금 아까 얘기하셨듯이 네.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과연 이 중국의 전략이, 물론 지금 독일의 메르켈 총리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게 수위 조절이 되고 있지만 네. EU와 중국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네. 그걸 걱정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시나리오나 아니면 그 이슈는 사실은 2012년, 13년에 굉장히 좀 본격화됐었던 그런 그래요? 내용들이에요. 이제 2013년에 이제 시진핑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나왔었던 이슈가 이제 중국몽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중국이 도광양회라고 해가지고요. 그 검의 어떤 광선을 숨기는 거죠. 이러면서 상대가 워낙 우리보다 강하니까, 미국이라는 상대가 워낙 우리보다 강하니까 검기를 숨기면서 최대한 이제 나 스스로를 성장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2013년, 14년이 되면서 그 단어가 뭘로 바뀌냐면 2014년에 중국몽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중국의 꿈이라는 단어죠. 그러면서 중국에서 나왔던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위안화 절상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대1로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1대1로가 뭐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당시에 이제 중국의 외환 보유가 4조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외환 보유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이게 돈이 너무 많잖아요. 이걸 그대로 갖고 있을까? 이것보다는 무언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그때 당시 문제가 뭐냐면은 과잉 생산, 과잉 공급 때문에 제조업 분야에서 특히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과잉 공급이 엄청났어요. 철강의 과잉 공급이 워낙 심하니까, 물론 지금도 심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누군가한테 철강을 팔면 될 텐데 철강을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하고 유럽을 잇는 거대한 철로를 건설해 보면 어떨까? 그럼 철로만 건설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 이제 스테이션 같은 것들을 건설을 해야 되는, 시멘트 같은 게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철로를 넣는데 이제 이슈들이 많이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이제 유럽까지 연결되는 철로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넣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1대1로라는 건 뭐냐면은 실크로드를 따라가지고 중국에서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로, 그 다음에 정화의 남해원정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걸 따라서 당나라 때 중국에서부터 해상로를 따라가지고 유럽을 연결하는 해상로, 요 두 가지를 갖다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고요. 그냥 단순히 해상로를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주요 지점에다가 항만을 건설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이 중동이나 이런 지역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해오는데 이걸 안정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루트까지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몽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거하고 연관이 되냐면, 당시에 미국이 전 세계에 이제 전 세계 경제를 장악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마다 미군이 주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패권을 좀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드디어 이제 칼을 딱 드러내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나왔었던 얘기 중에 하나, 물론 음모론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당시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준비를 하게 돼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준비를 하게 되면서 미국 달러화가 강세로 갑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중국 위안화가 절상돼야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중국몽 하에서는. 그럼 달러가 다른 나라 통화 대비 절상이 되는데 달러가 강세인데 그 달러보다 위안화가 강합니다. 그럼 중국 위안화는요, 전 세계 모든 통화를 올킬하면서 가장 강한 거죠. 그럼 우와 박수 이게 아니라, 그럼 중국 수출은 어떨까요? 어려워지겠네요. 정말 어렵겠죠. 내수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중국도 경기 부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수가 녹록치 않은 상태에서 수출이 빠르게 위축이 되죠.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에 중국 경제가 한번 제대로 휘청했던 적이 있죠. 위안화가 절하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게 이제 차이나 쇼크라고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게 중국몽이 한번 흔들렸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1대1로를 통해 가지고 뭐 이게 전 세계 주요 국가에다 이렇게 중국이 차관을 빌려주면서 이제 경기 부양, 이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 나섰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1대1로에서 다양한 파열음이 들려옵니다. 뭐 엄청나게 손해보고 있다고. 예, 뭐 손해보고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저 태국에서도 난리가 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회자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중국이 그때처럼 안정적인 돈이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돈을 계속 퍼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돼야지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그게 안 되게 되면 1대1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 세계에 주는 영향력의 패권 싸움 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상대를 완전히 지도상에서 없애버리는 이 개념이 아니고요. 결국엔 패권 경쟁이 일어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슈다라고 예,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트럼프가 유럽 시장, 네. EU에 뭐 여러 가지로 압박을 가하면서 이제 경제적이 됐든 뭐 군사적이 됐든 이제 뭔가를 자꾸 네. 미국의 지원을 자꾸 빼내려고 하잖아요. 그들의 네. 부담을 더 늘리고.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실 기술 패권 전쟁은 네. 중국이 미국의 상대가 안 된다. 네. 사실 기술적으로 미국과 상대할 수 있는 건 EU밖에 없다. 유럽 여러 가지 기술 면에서. 네. 그래서 오히려 EU를 중국이 어느 정도 되면 뭐 말씀하신 대로 EU를 누르려고 하는 게 사실은 EU의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국의 기술력의 가장 강한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 네, 이제 뭐 그거는 저도 뭐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그런 모든 면에서의 기술의 어떤 총체적인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서 결국에는 제조 2025라는 거를 발표를 해요. 네. 그러니까 중국몽하고 같이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제조 2025인데 중국이 굴뚝산업만으로 성장을 하려면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데 걸려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게 결국엔 제조업으로 먹고 산 건데 인건비가 올라오면 제조업이라는 게 다른 나라 대비 경쟁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의 조선업이 성세했다가 우리나라한테 크게 이제 흔들리게 되고 우리나라 조선업이 좋아졌다가 임금 인상이 되니까 중국한테 흔들리게 되고 이런 형태의 그 루트를 그대로 중국도 따라갈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갈 게 아니라 임금도 인상되지만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조 2025에도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강력한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제가 그런 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반론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작년에 보면 특허 건수나 특히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에 대한 특허 건수나 이런 것들 보면은 중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별로 없고 별거 없고 이제 유럽이 중요하다. 이제 그래서 이게 너무 단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이렇게 분야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럼 저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좀 어렵겠네요. 네. 네. 그러면 네. 그 트럼프는 네. 왜 그렇게 전선을 확대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싸움도 사실 버겁잖아요. 네. 그런데 또 중국은 미국을 고립하면서 다른 데하고 자꾸 경제적 동맹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를 할 거라는 전략이 이미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인데 네네네. 한국도 때리고 네. 뭐 일본도 때리고 유럽도 때리고 네. 막 때리면서 미국의 이익만을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을 어떻게 보면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적으로 만들거나 하는 행위를 계속한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네. 네. 이유가 뭐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요. 미국은 구조적인 무역 적자국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무역 흑자국도 존재하고 구조적인 무역 적자국도 존재하는데요. 이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구조적 무역 흑자국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웬만하면 무역 흑자를 내왔거든요. 구조적인 무역 흑자를 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웬만하면 흑자나고 우리가 사들이는 것보다는 물건을 많이 판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물건을 팔아서 우리는 달러를 계속해서 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이렇게 무역 흑자를 계속 꾸준하게 내는 나라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무역 적자를 지속적으로 내는 나라들 입장에서 그래서 경제가 달러가 모자라고 굉장히 힘든 나라들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예뻐 보이지는 않겠죠. 굉장히 좀 뭐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반대편에서 무역 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말씀드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럼 미국은 지금 웬만한 나라한테 다 적자를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소비 중심 국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사들이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달러하고도 연관이 돼 있긴 합니다만 뭐 그렇게 나가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게 되고 그럼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역 적자를 기록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많이 이제 제가 100달러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예를 들어 대표님한테 이제 물건을 사면서 100달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더 사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대표님한테 100달러를 빌려요. 채권을 발행하고 100달러를 빌려요. 네. 또 이걸로 이제 대표님의 물건을 또 사오고 또 빌리고 하면 되겠죠. 무역 적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요. 결국에는 다른 나라한테 돈을 많이 빌려온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나라한테 돈을 빌려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채권 발행이 늘어나는 거죠.
아까 재정 적자 심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역 적자하고도 만나 있습니다. 무역 적자가 크다는 건 그만큼 적자 국채의 발행이 늘어나 있다는 얘기고요. 다른 나라한테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같은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이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그렇게 작용이 될 겁니다. 그럼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미국의 소비를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미국의 소비를 안 하려면 경기를 갖다가 조금 이제 쿨다운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럼 금리를 인상하거나 아니면 재정 지출을 줄여가지고 적자 재정 운영을 흑자 재정을 운영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증세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경기를 좀 위축을 시키면 그럼 소비가 줄어들면서 무역 적자가 줄어들 겁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혀 그걸 원하지 않죠. 근데 무역 적자는 심한데 결국에는 긴축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화를 하면 되죠. 전화를 해서 시진핑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왜 자꾸 우리한테 물건 파냐고. 너희들이 우리 물건 사면 되지 않겠냐고. 한국에도 전화를 하죠. 미국한테 흑자를 내는 나라들 하나하나 이제 뭐 좀 속된 말로 찐짜 붙는다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무역 흑자국들 하나하나 손을 봐주는 그런 구조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유럽에게도 EU에게도 이렇게 강하게 하는 거는 너네 우리한테서 돈 가져가잖아, 벌어가잖아, 네, 이제 좀 그렇습니다. 내놔. 네.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게 다 그렇게 지금 요구하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